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3월 29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부분들의 방향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겠지만 하나가 오늘 두 가지가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장중에 이제 메신저 상으로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 계속 거기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 계속 체크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이 타이밍은 어떤 뉴스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계속 늦게라도 중요한 내용 보고 있으면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관련 링크 부분들을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귀찮을까요? 그쪽에 아무튼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 신호가 일단 보입니다. 4월달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 이념을 떠나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왜 수출이 집중적인 국가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근데 수출을 하다 보니까 외풍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만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내수적으로 좀 탄탄한 우리나라 남북한 부분들이 합해졌을 때 군사력도 상위 랭킹에 들어가 6인가요? 거기까지 5, 6위 아마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수 시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탄탄한 시장 자체가 될 수가 있어요. 굳이 해외를 안 나가더라도. 중국의 GDP 수출 비중 자체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 내수 비중이 좀 하면서 그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이지만 세계 공장이긴 합니다만은 방파제 역할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후반에 또 하나의 3천 신호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은 마무리할 때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도 케어랩스 제가 특별 방송에서 별도로 테슬라 2호 관련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공모가가 원래 그 산정했을 때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산정이 최고가로. 근데 그것도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18,000원의 밴드 상단 부분들 넘어서가지고 2만원으로 공모가가 시작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가격이 오늘 65,000원까지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2만원 종목이 오늘 6만원 돌파했습니다. 300%가 나왔죠. 300%가. 그래서 이런 투자 부분들 쉽게 할 수가 없죠. 왜? 시작할 때부터 신규 상장주는 동시호가 때 2배까지 올라갈 수 있고 2배에도 30%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며칠 만에 지금 300%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모주를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 쪽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별도로 물량 부분들을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 얘기 기억나시죠? 300%가 나왔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300%가 케어랩스가 300% 나왔다는. 항상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시장에서 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하고 그 하나의 이렇게 인덱스 부분들을 보여줬을 때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추종을 하게 되고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과일이 나오기 시작하고 투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번에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요. 항상 보면 이 투기와 광기, 책에 투기 광기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두꺼운데 저는 그 책 한 번씩 일독하셔도 되지 않을까. 십몇 년 전에 저도 읽었으니까 처음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시작하신 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 스토리가 계속 바뀌지만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투기 광기의 역사 부분들은 내용이 바뀌고 타이밍이 바뀌고 어떤 재료 타겟 자체가 바뀌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인간의 투자 심리 부분들은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어랩스, 테슬라, 카페24라는 종목군을 상장 전에 테슬라 1호로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테슬라 2호, 케어랩스 말씀드렸는데 2만원 시작해서 65,000원 300%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투자자분들은 근데 모르시는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제가 코멘트를 하고 이렇게 이런 흐름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거지 대부분 투자자분들 그게 있는지도 잘 몰라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테슬라가 뭔지 테슬라 상장 조건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른 투자자들만 먼저 선행해 가지고 미리 흐름 부분들 잠깐의 작은 신호 부분들에 민감해 가지고 보고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까 말까 부분들에 미리 포석 부분 했던 분들은 여기에 미리 선전 부분들 하는 거고 그걸 캐치 못하고 나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다더라. 작년 하반기 비트코인 제가 그 얘기 드렸던 거 똑같은 케이스예요. 너도 나도 좋다더라 하고 다 소리소문 날 때는 그때는 내려오는 거예요.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널뛰기 장세입니다. 2월달 이후에 갭 상승하고 갭 하락 횟수 부분들을 따져보니까 거의 18번 정도 나와요. 얼마나 장중에 흐름 부분들 보면 답답하죠. 답답하고 뭔가 갇혀있고 갭 상승 나왔다가 갭 하락 나왔다가 2달 동안 근데 그 전에는 보면 갭 하락 부분들로 한 달 동안 한 달 가까운 하락 부분이 나오고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거의 뭐 갭 상승 갭 하락 부분들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 선물 이거에 가지고 노는 게 보여요. 오늘은 가지고 놀았던 대상이 뭐 선물 옵션은 항상 기본이고 오늘은 코스닥을 또 좀 가지고 놀았어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보면 거의 장 오전장에 오전장 11시경에 3,300계약까지 마이너스권 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찍고 1,900계약까지 매수 전환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700계약대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 정도 시작됐다가 170계약 정도 거의 뭡니까 11시에 선물 옵션 부분들이 끝나고 찍고 나서 코스닥을 1시부터 확 밀어버렸어요. 마이너스 한 300억 정도 300억 정도 그리고 코스피는 꾸준하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2,7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매도보다는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지금 장세 자체가 뭔가가 바뀌려고 하고 뭔가 체인지가 되려고 하고 IT, 전기전자 쪽 작년 재작년에 너도 나도 다 알잖아요. 저도 거기가 좋다는 거 알아요.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실적 부분에서 뭔가 더 퍼포먼스 제가 틀리더라도 더 많은 퍼포먼스를 해서 나머지 종목군도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느낌이 여기는 전에 작년 하반기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그 생각 부분들이 드는 거죠. 실적 좋아 오케이 레코드 찍히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작년 3, 4분기 4, 4분기 우리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부분들의 레코드를 더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생각 부분들을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캐스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면 박스권 정도만 하겠지 그리고 박스권 매매 부분들 하고 박스권 부분 상단 돌파해서 안착 우리 N자 파동 부분들 있죠. 거기 돌파하고 안착 나오면 그때 그러면 내 업데이트 부분들에도 실적이나 뭔가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 부분들이 더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차라리 신고가 파동 부분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 개념 부분이에요. 이쪽 전기전자 쪽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하이닉스도 91,000원 박스권 상단에서 일단 그만.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왔고 외국인도 어제 조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냥. 왜?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무역전쟁의 직접재산권 부분에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물론 반대쪽 쪽의 퀄리티 부분도 우리나라 훨씬 더 좋은데 좀 더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냐면 외국인들이 근데 SK하이닉스 오늘 좀 내도를 했습니다. 업앤 등락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켜보면서 저런 것은 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 트렌드 쪽에서 우리가 그 채권에서 주식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 부분들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채권 금리 부분들이 이게 영향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레이트 로테이션 부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전기전자 쪽에서 그 다음 섹터 쪽으로 하루아침 몇 땅 해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목군들도 우리가 분할 매수 부분들을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100% 풀로 해가지고 오늘부터 그 사자마자부터 바로 슈팅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면 저도 물론 그렇게 코멘트를 해드리고 바로 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심리 자체를 그거 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슈원타라든지 장보고 뭐 2호 부분들 지금 시작했고 매수 부분도 분할 매수 부분 들어갔는데 이건 기간 없어요. 기간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걸로 구매하고 싶지가 않아. 왜?
일단 그걸로 시간을 두면 저도 상대방도 여러분들도 빠르면 좋겠지만 아예 심리 자체를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3년 정도는 무조건 포커스를 하겠다. 제가 뷰가 틀릴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재 제 그림상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변동상이 없기 때문에 3년 정도는 무조건 주식시장 부분들 현물의 비중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기간 두지 않아요. 우리가 은행이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투자 심리 부분에서 미리 져서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어. 갭 상승이 지금 2달 동안 2월부터 18번 정도 갭 상승 갭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투자 심리 부분이 흔들리고 3천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불안 심리 계속 커지고 신용 불량이 많다는데 무역 전쟁에서 한판 붙으면 어떡하지? 이제는 지난달에는 그런 생각 보면 안 들었는데 한 번, 두 번의 하락 부분들 큰 거 한 번, 작은 거 한 두세 번 받아보니까 저도 그런다. 무역 전쟁 저거 어떻게 될까? 트럼프 이제까지 보면 미친 계절로 먼저 큰 거 때려놓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이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 부분이 있고 지적재산권 부분들이 아직 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까? 처음에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듣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더 게이지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3천 처음에 생각했던 그 그림 부분이 바뀌느냐?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기간 부분들, 장보고도 이슈헌터 부분들 기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1년 동안, 2년 동안 거기서 내는 수익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한 달, 두 달, 이 타이밍에, 이 시간 테이블에 내 스스로 가둬놔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단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투기 광기 역사 부분처럼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도 여기서 심리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물론 빨리 수익 내면 좋고 빨리 수익 내고 또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일단 버리자고요. 버리는 것보다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놓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투자 심리가 편해야지만 다음에 매매 부분도 더 활발하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보너스가 생겨요. 항상 보면 최악의 조건법을 미리 설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해다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 여러분들 보너스가 더 생긴다는 얘기를 그걸 꼭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코스닥 신용장고 1,700억 정도 감사하고 지난번에 최근 신용 저점 부분 5조 6천억대까지 거의 근접했죠. 지금 코스닥이 5조 7천억대까지 들어왔으니까 오늘 그러면서 케어랩스가 3배 정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도 보면 이렇게 손바뀐 부분 외국인들이 슬슬슬 이렇게 뭘까요? 입질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미리 포석 부분들 해야 돼요. 대형주도 지금 대형주도 장보고 관련된 장보고군에 지금 이 장보고 2호 같은 경우는 대형주군입니다. 금액 크신 분들은 관심권을 두실 필요 있고 1호는 중용주군 둘 다 지금 종목군들이 지금 중용주군의 장보고하고 그다음에 대형주군의 장보고 없어서 종목이 없어서 못하진 않아요. 그냥 할 게 많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이슈헌터도 마찬가지고 단지 뭡니까? 타이밍으로 서서히 워밍업 설령 이렇게 요동치더라도 거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작년에 우리가 63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생각해보면 작년에 방송 들으셨던 분들 있죠. 대부분 많이 들으셨지만 그때 630포 플러스 마이너스 코스닥 레버리지 부분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부분 그때 그 느꼈던 공포감에 비하면 지금 이 공포감은 이건 그러려니 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또 급등 나온 거 보세요. 차트가 아직 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 심리 부분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일단 보지 마시고 오늘 보시면 종목군들이 갭상승과 갭하락 14번 정도 나왔고 신용이 3천억 정도 축소됐다. 이건 좋아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원래 6조 넘었을 때 과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거 한 바퀴 손 바뀐 부분 나와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 부분. 그래서 선물에 의한 파생 부분들이 계속 시장 자체를 흔들고 있는 부분에 선물도 그랬고 코스닥도 계속 그거 가지고 놀고 투자 심리 부분들을 약화시키는데 외국인들은 IT 쪽에서 그 다음에 산업지라는 경기 민감주 쪽에 조금 조금씩 물량 들어오는 게 체크가 되고 있어요. 장중의 모습이라든 그런 부분들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종목군들 반등하는 종목군들 특징이 있는데 요 국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요 국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삼천 신호 부분에서 남북 정상회담 저는 이념적인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굳이 베트남 갈 필요 없고 중국 갈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 어제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하고 그 카카오톡에 중국의 우리 북한의 광물 자원 얘기 드렸죠. 아쉽게도 상당 부분은 중국에 다 선점당했어요. 중국이 상당 부분 선점당해가지고 아쉬운 수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하고 그 통로 부분하고 그 유라시아 철도 부분들이 됐을 때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사항이에요. 왜? 그걸로 통해 가지고 물류 비용만 줄이더라도 우리 기업들한테 영업이익 레벨 부분들이 한 단계 물류 비용이 15%에서 30% 준다고 예전에 보고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부분이고 마지막 하나 얘기를 든다 하면 이건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이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미국 상원과 하원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미국 금융 규제 부분들 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완화가 되고 있고 이 완화가 됐을 때 이 금융 규제 부분들을 완화가 했을 때 연준에 있는 묶여있던 자금 그리고 은행권에 있는 자금 이 자금들이 이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무역전쟁이 나와지고 디플레이션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이거 바로 직격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무역전쟁 부분 나왔을 때. 그런데 2007년도부터 1차, 2차, 3차 양쪽안에 돈을 열심히 풀었던 미국의 입장에서 이 돈을 한 바퀴 돌려야 돼요. 어디로? 글로벌로 한 바퀴 돌려야 돼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돌려야 되는데 돌리기 시작하는 신호 중에 하나가 지금 딱 묶여 있어요. 때문에 딱 갇혀 있어. 자금이 나오지 못하고 그 자금을 조금씩 내려고 이 정지 작업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물댐에 해당하는 이 둑을 살짝 열려고 예전에는 규제 때문에 댐을 못 열었어요. 규제 부분들을 풀어야지 댐이 넘어갈 수가 있어. 물이 방류가 될 수 있어요. 방류가 되면 이제까지 수혜를 못했던 글로벌 전체 유동성 자체가 한 바퀴 크게 어디도 요동칠지를 모르지만 이 돈이 막 움직인단 말이야. 통화 성수라든지 유통 속도 부분이 가속화되면서 뭔가 돌아. 그랬을 때 뭘까요? 여기저기 돈이 막 뒤에서 막 공급이 되니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 금융규제 완화 신호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터지고 있어요. 오픈이 되고 있죠. 방류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신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오늘 5포인트 빠졌냐 1포인트 빠졌냐 여기에 신경 쓸 타이밍인가? 3천? 그런 흐름 부분이 나왔을 때 3천 가지고도 고민을 해야 될까? 무역전쟁 그건 모르겠죠. 트럼프가 어떻게 틀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도 그 흐름 부분들을 더 보면 받지 덜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왜?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더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그걸 통해 해먹을지를 생각하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1포인트, 2포인트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갭상승이 2달 동안 2월 이후에 14번 발생하니까 단지 뭡니까? 짜증은 좀 나죠. 지루함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장보고, 대용주, 이슈헌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종목권들 보유하신 종목권 최근에 아무래도 급락 부분이 나오니까 10% 20% 정도까지 급락 부분이 나온 종목권도 있을 거예요. 물량 비중 줄이면서 신용만 쓰지만 신용만 조심하시고 거래량이 터지고 반전 5일선 돌파가 이렇게 나와서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자금 없으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거고 자금 여유 있으면 10주 살 거 있으면 10주 사고 100주 살 거 있으면 또 100주 사면서 조금 더 낮춰지면서 손익분기점 부분들을 더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그 준비 부분들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면서 3월 29일 이수민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 또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정상회담, 무역규제, 완화야 부분하고 대칭되는 케어랩스 300% 2만원짜리가 6만원이 6만 5천원이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널뛰기 14번의
갭상승, 갭하락 부분들의 변동성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용이 3천억 정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3월 29일 20일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